일단 첫 번째로 이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언제 하냐는 건데, 언제예요? 사업 모형에 변경 시에만 재분류를 해요. 사업 모형이 바뀌어야지만 재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언제? 이렇게 있고요. 기중에 사업 모양이 변경됐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사업연도 개시일이 변경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사업 모형이 변경되면 그 다음 연도 초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분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면 기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변경 시점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연도 기초에 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재분류가 불가한 애들이 있어요. 불가한 애들이, 일단 우리 기준서를 보시면 첫 번째로 당연히 지분 상품은 안 돼요. 왜? 얘는 원칙이 FVPL이고 계약상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재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뭐도 안 되냐면 파생 상품도 안 돼요. 파생 상품도 원칙상 다 FVPL로 보기 때문에 파생 상품도 재분류가 안 돼요. 그리고 기준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하면 알 수 있는 게, 회계 불일치를 이유로 FVPL로 분류한 채무 상품은 절대로 재분류가 안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요 세 가지가 재분류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저희 기준서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FV 얘를 전진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재분류의 회계 처리는 전진 적용한다.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 적용한다 그러는데, 이 전진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FVPL을 사용하다가 AC 금융자산으로 바꿨대요. 그럼 원래 이때 소급법을 적용했다면 처음부터 AC 금융자산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인식했어야 돼?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가액도 이자 수익 인식했어야 되고 손상차손도 인식했어야겠죠. 그거 다시 앞으로 가서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바뀐 지금부터만 인식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진법입니다. 소급법이 아니라.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네 번째 또 보시죠.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보시면, 네, 재분류는 일반적으로 말 문제로 나온다면 무조건 재분류일에 재측정합니다. 공정가치로. 그렇죠? 물론 예외적으로 FVOCI 금융자산에서 AC 금융자산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아요. 요게 예외지만 사실 요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요 네 가지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말 문제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정리해서는 말 문제에서 중요한 그 파트들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려볼 겁니다. 그려볼 거예요. 이 재분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BS의 채무 상품일 경우에 FVPL로 분류할 때,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 FVOCI로 분류할 때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좀 BS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게 좀 좋아요. 저랑 보시죠. 좀 저랑 볼게요. 자, 만약에 FVPL로 분류했대요. 그럼 기말 시점에 BS에 뭐만 나와요? FVPL 뜨고 FV만 뜨겠죠. 기말에 공정가치도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까지 괜찮죠? 그렇죠? 힘드시죠? 뭔가 웃기고 싶은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 낯싱이에요. 차라리 뭐 분위기를 바꿔서 서글픈 얘기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도 못 부르잖아요. 기분 좀 내시고. 자, 여기까지요. A씨금융자산이면 어떻게 될까요? A씨금융자산이면 여기 총 장부 금액이 뜨겠죠? 그리고 손실충당금으로 그 시점에 기대신용 손실액이 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른 거 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 번째로 FVOCI라면 어떻게 될까요? FVOCI라면
여기 FVOCI 뜨면 여기 공정가치가 뜨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뭐가 뜰까요? OCI 평가이익이 뜨는데 이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 공정가치에서 총 장부 금액을 뺀 부분, 다른 말로 진짜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가 뜬다고 그랬어요? 손실충당금처럼 기대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OCI로 뜬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모양이 요 세 개라고요. 요 세 가지를 갖고 2차 때는 실제로 재분류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1차 때는 그렇지 않아요. 1차 때는 그냥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교훈만 뽑아낼 수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시죠. 우리 뭐 할 거냐면 AC 금융자산에서 FVPL로 바뀌는 경우 한번 볼게요. AC 금융자산에서 FVPL로 바뀌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요걸로 갈아 끼면 돼요. 요걸로 갈아 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재무상태표에서 요거 지우는 회계 처리하고 요거 꽂아놓는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회계 처리를 보시면 여기 AC 금융자산 총 장부 금액이 없어지고요. 손실 충당금이 기대 신용 손실 금액만큼 없어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뭐가 와요? 새로 FVPL 금융자산이 재분류일날 공정가치로 딱 꽂힐 거라고요. 전혀 어렵지 않죠? 저거 지우고 저걸로 갈아 낀 건데 대차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안 맞겠죠? 그럼 요 경우에는 그냥 재분류 손익으로 해서 당기 손익에 반영해 줍니다. 두 번째,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만. 제가 좀 이따 결론 쓸 거예요. FVOCI, 여기 FVPL이요. 자, 이것도 해보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이거에서 이걸로 갈아 끼면 된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기운 내시고 보시면 FVOCI 금융자산 FV가 없어지고요. 여기 OCI 평가 이익으로 FVOCI 평가 이익으로 장부금액에 기재했던 금액이 없어지겠죠. 요게 요거 두 개 합계 아니겠어요? 괜찮죠?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저건 다 사라져. 그리고 뭘로 갈아 끼면 돼요? FV, PL 공정가치로 갈아 끼면 되겠죠. 그럼 대차가 뭐만큼 안 맞아요? 요거만큼 안 맞을 거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줄까? 그냥 요 금액을 재분류 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바로 반영해 줍니다. 저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FVOCI에서 FVPL로 변경하면 장부상 기재되어 있던 OCI 평가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혹은 여전히 기타 포괄 이익으로 놔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오답 유형으로 실제 정답은 뭐예요? 그냥 당기손익으로 보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문제 대비로 기억해야 될 게 5번이에요. AC나 FVOCI 금융자산이 FVPL로 바뀌면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괜찮죠?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요걸 AC나 FVOCI에서 FVPL로 바뀌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좋아요.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로는 AC 금융자산에서 FVOCI 금융자산으로 바뀌는 경우 볼게요. 바뀌는 경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AC 금융자산이 총 장부 금액으로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뭐가 와요? 손실 충당금이 없어질 거예요. 기대신용 손실 금액만큼.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갈아 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총 장부 금액이 없어지면서 여기 뭐가 옵니까? FVOCI가 오겠죠. 공정가치가 올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얘에서 얘 뺀 금액이 뭐 나와야 돼요? 총 장부 금액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다 뭐 갈아 끼면 돼? 평가이익 OCI로 FVOCI에서 총 장부 금액 뺀 금액만큼 평가이익 계산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AC 금융자산은 손실충당금으로 올해 기대신용 손실 금액만큼 잡아놨을 텐데 요거 없어지면서 난 뭘로 갈아 끼면 돼? 요걸로 갈아 끼면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 뭐가 옵니까? 평가이익으로 기대신용 손실만큼 갈아 끼면 되겠죠.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A씨금융자산이랑 FV, OCI는 원래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재분류한다고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바뀔 수가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결과만 봐도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제 이자율 어떤 이자였어요? 변경 시점의 이자였습니까? 원래 이자였습니까? 변경 시점의 이자율을 쓰면 안 되지. 여전히 얘가 이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총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이자율을 써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최초 취득 시점의 이자율을 써야 된다고. 왜? FV, OCI랑 AC 금융자산은 항상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데 AC에서 FV, OCI로 바뀌었다고 이자율을 다른 이자율을 적용해버리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겠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이자율을 계속 적용한다고요. 얘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그러려면 당연히 이자율도 계속 취득 시점의 이자율을 쓸 수밖에 없어요. 회계 처리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기억내시고요. 좋아요. 네 번째 보시죠. 어저께 밤에 와이프랑 싸웠거든요. 되게 피곤한데 출장 갔다 와서 되게 피곤한데 저희 와이프가 애들 사진을 매일 찍어두거든요. 날짜 돌아가는 거 있잖아. 뭐 D 플러스 1, D 플러스 2에서 지금 D 플러스 1000 며칠까지 가는데 이게 항상 애들 찍어줘요. 하루에 한 개씩 매일 한 장씩. 어저께 밤에 너무 피곤한데 제가 이런 말 그렇지만 이게 속옷만 입고 위에 에어리즘만 입고 있는 상태로 집에 돌아다니고 있다가 둘째 사진 찍어줄래?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나가라는 거예요.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찍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머 어저께 저 대구은행 가 있는 동안 자기들끼리 강남 사진관에서 사진 찍고 왔더라고요. 옷 이쁘게 입고. 그래서 나는 이게 또 오빠는 바쁘잖아 그러는데 그렇죠 뭐. 자 볼게요. 자 볼게요. 그래도 우리 엄마 나 걱정해 주는 거 우리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전화해 보면 어저께 여기서 원래 여기서 전화했었거든요. 나 바쁘니까 끊을게 하고 와이프 끊더라고요. 진짜 기다리는 동안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다리는 괜찮니? 목은 안 아프니? 마스크는 꼭 끼고 다녀야 된다고 눈물이 주룩. 저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자 볼게요.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잠 깨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지. 제가 미쳤습니까? 저희 와이프 여러분한테 뒷담화 까고 있게. 뒷담화도 아니고 그냥 사실만 얘기한 거고. 자 볼게요. 자 보시면 FV, OCI 금융자산에서 AC 금융자산으로 바뀌는 경우 볼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요거 반대로 회계 처리해주면 되겠죠. 요거 반대로. 그럼 봐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FV, OCI 금융자산 공정가치가 없어지고 평가이익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없어질까요? 공정가치에서 총 장부금액 없어진 부분만 넣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뭐가 오겠어요? AC 금융자산. 어떤 금액이 와요? 총 장부 금액이 오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AC 금융자산 같은 경우엔 재분류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분류되지가 않는다고요. 기준서에는 그냥 재분류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돼 있기 때문에 말 문제에서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점에는 재분류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건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라고요. 기준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지만 AC 금융자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만약에 이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그럼 그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다시 평가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다른 이자율을 적용해서 다른 이자 수익이 나온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개 항상 동일해야 되는데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 평가이 기대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손실충당금 기대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겠죠. 역시나 결론이 뭐예요? 얘랑 결론이 똑같다고요. 얘도. 그래서 여섯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AC 금융자산에서 FV, OCI 금융자산으로 바뀌거나 FV, OCI에서 AC 금융자산으로 바뀌는 애들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요. 이자율도 취득 시점의 이자율을 계속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이자율의 변경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2차생이 다 되실 거니까 2차생이 되시면 6번째랑 5번째랑 6번째가 사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제일 많이. 어떤 경우냐면 FVPL에서
A씨 금융자산으로 돌아가거나 FVPL에서 FVOCI 금융자산으로 돌아가는 경우, 얘가 사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회계 처리를 해보면 일단 FVPL을 없애야겠죠. 잘가. 공정가치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올까요? A씨 금융자산이 오는데 총 장부 금액이 올까요? 그냥 공정가치가 올까요? 이 경우에 총 장부 금액이 올까요? 공정가치가 올까요? 취득 시점에 유효 이자율을 이용한 총 장부 금액이 올까요? 아니면 그냥 이 시점에 공정가치가 올까요? 여러분, FVPL은 어차피 액면이자율법을 쓰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효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고. 그 이후에 계속 상각을 안 해왔기 때문에 상각 후 총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FVPL은 처음부터 액면이자만 알았지 유효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얘는 어차피 총 장부 금액이나 취득 시점의 유효 이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재분류 시점에 공정가치를 써준다고요. 그럼 당연히 뭐가 바뀌겠어? 지금 잔여 현금 흐름을 재분류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하는 금액이 공정가치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변경 시점에 새로운 유효 이자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FVPL로 바뀌는 경우만 이자율이 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차 시험 때는 이 재분류 문제가 나오면 재분류 상황마다 요 회계 처리를 해봐라. 요것도 문제가 나오지만 계산 문제로 꼭 뭐 요 경우나 요 경우는 재분류한 그 다음 연도의 이자 수익이 얼마냐, 혹은 재분류한 그 연도 기말에 이자 수익이 얼마냐를 꼭 물어본다고요. 왜? 이자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손상 차손 잡고요. 기대신용 손실 금액만큼 손실 충당금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손상만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유효 이자율도 변경됩니다. 기억하시고 얘 보시면 똑같죠. FVPL 공정가치가 없어지면서 FVOCI가 오는데 얘도 당연히 공정가치가 온다고요. 총 장부금액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 금액이 새로운 총 장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잡아주면 돼? 손상 차손 잡고요. 기대 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손실 충당금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요거랑 결론이 동일하다고요. 아시겠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7번 써보면 7번은 FVPL에서 A씨 금융자산이나 FVOCI 금융자산으로 가는 애들은 손상 때문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이자율도 변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7번까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요거 회계 처리를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적어도 1차에서는